안녕하세요, 브레이크입니다. 지난달 말에 은 가격이 무려 121달러를 찍고 나서요, 단 6거래일 만에 장중에 64달러까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계좌가 거의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80달러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반등이 진짜 상승의 시작인지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은 실물이 그렇게 부족하대. 거래소에도 재고가 없어. 그러니까 종이 은 말고 실물을 사야 돼. 지금이 기회야. 몇 배나 급등할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물이 그렇게 엄청 부족하는데 어떻게 단 6거래일 만에 이렇게 가격이 반토막이 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실물 부족 이야기를요, 구조적으로 검증을 해보면서 지금 은이 어느 구간에 와 있는지 재료, 유동성, 심리, 그리고 차트 구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재료 먼저 체크를 해 볼게요. 먼저 재료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재료로 봤을 때 안전자산 재료였었던 달러 신뢰 약화, 그리고 안전자산 수요 확대, 글로벌 불안이라는 재료는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산업재 재료인 AI,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첨단 산업에서 수요가 폭발했었던 이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중국 금융감독원의 은선물 펀드 거래 중단 조치와 그리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도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상승의 근본 재료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눈여겨볼 건 거래소에 있는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여기 코맥스 분석이라고 코맥스에 등록된 은 재고가 작년 중반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왼쪽에 LBMA까지 포함한 전체 추정 재고도요, 이렇게 감소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실물 부족은 분명하게 은 상승 재료 중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이 재료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화면의 데이터에서 보이는 것처럼 최근 재고는 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은이라는 건 단순히 금고 안에 있는 물건의 개수로 가격이 정해지는 자산이 아니고요. 은은 귀금속이지만 동시에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코맥스 같은 거래소에서는요, 실물을 주고받는 것보다 은을 거래하겠다는 계약, 이게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물 재고 감소는 천천히 작용하는 장기적인 변수이고요. 단기 가격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누가 더 많이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로 들어온 자금이 한 번에 청산이 되게 되면 실물 재고가 줄고 있어도 가격은 급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격은 금고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정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물건이 부족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단기 급등을 단정짓는 건 위험한 거예요. 재고는 구조적인 변수인데 가격은 구조, 돈, 심리, 이 세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승할 때 흥분하고 하락하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라는 건 하나의 변수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항상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재료, 유동성, 심리예요. 이건 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코인, 모든 자산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재료라는 걸 보면요, 공급 부족, 산업 수요 증가,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가격의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이 상승하는 이유도 산업 수요 증가, 재고 감소, 안전자산 수요 증가니까 이 부분들을 충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만 놓고 보면 은은 분명히 상승 논리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인데요. 유동성은 쉽게 말해서 시장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에요. ETF나 선물,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이런 돈들이 실제 시장에 들어와야 재료라는 게 비로소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돈이 안 들어오면 가격은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주가는 거의 안 올라요. 반대로 재료가 약해도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면 가격은 급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인데요. 심리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과열시키거나 과도하게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은이 121달러까지 급등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재료가 갑자기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심리가 과열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6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을 때는 재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레버리지 공포가 동시에 터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심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은은 어떨까요? 아까 재료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재료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지만 재료, 유동성, 심리, 이 세 개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부족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 반도체가 엄청 급등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인데요. 얘네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요, 하루 1, 2%로 움직이면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했었던 종목들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무지막지한 급등을 하는 건 그만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겠죠. 요즘 반도체에서 가장 핫한 건 HBM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기반이 되는 D램 가격을 보면요, 여기 지금 차트 나와 있는데요, 검정색 선이 D램이고 빨간 선이 낸드예요. 그래서 D램 가격이 작년 4분기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게 보이시죠?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AI 산업에 필요한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메모리가 없으면 AI 산업이 멈추고요, 당장 대체를 할 제품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기업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면서 기업의 생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뭔가가 부족하게 되면 그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이 가격 상승분이 그 기업의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조적인 재고 부족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었던 재료, 유동성, 심리 측면에서 보면요, 재료가 강해서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돈이 몰렸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당장 사야 된다는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은요, 기업의 명운을 걸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반도체를 쓸어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거래 대금이 몇 조는 기본으로 터지면서 매일 신고가를 갱신 중이거든요. 차트 볼게요. 개인은 어떻죠? 개인도 과거에는 삼성전자를, 야, 누가 6, 7만 원에 삼성전자를 사?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20만 원 코앞인데 못 사서 난리잖아요. 그러면 은은 어떻죠? 물론 산업 수요는 늘고 있지만요, 은이 없다고 관련 산업이 지금 당장 멈추거나 정말 기업의 재고 부족이 심해서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웃돈을 주고 사가는 모습이 없잖아요. 안전자산 측면에서도요, 금의 수요가 더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부족이라는 단어는 같은데요, 가격을 움직이는 구조는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구조적으로 재고가 부족하면요, 가격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눌림이 얕고요, 거래량이 계속 붙어요. 그런데 은은 얼마 전 역대급 상승을 하고 나서 역대급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상승이 아니라 조정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00년대 상승 사이클 당시에도요, 산업 수요 증가와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는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은은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ETF가 실물 은을 흡수하면서 유통 물량이 줄어드네, 그리고 태양광, 전자제품의 수요가 폭발한다, 이런 것처럼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서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공급 부족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상승하는 중간에도 깊은 조정은 있었고요, 몇 달씩 횡보하는 구간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재료는 있었는데 유동성과 심리가 같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항상 야, 이번은 달라 라고 말하지만요, 결국 사이클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재료는 비슷하게 나오고요. 심리는 과열이 됐다가 식어버리고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해요. 그리고 유동성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는데요. 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라는 건 항상 가장 수익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은 작년에 모든 자산 대비 상승률 1위를 기록해서 140% 이상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미 한 차례 큰 파동을 보여줬어요. 보통 같은 자산이 2년 연속 폭발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라는 건 한번 크게 오른 자산에서 다른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상승의 초입이라기보다는요, 한 차례 큰 파동 이후에 중후반 구간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금 영상에서 은은 은 차트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금 차트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은은 변동성이 크지만 큰 방향 자체는 대부분 금이 먼저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상되는 조정 구간과 가격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이슈 때문에 안전 자산이 부각이 되니까 금과 은도 따라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지난 2월 2일 장중에 주요 되돌림 구간인 여기 0.236 구간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종가 기준으로는 그 위에서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서 가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은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큰 급락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은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거든요. 반등할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요, 아직 경계 심리가 강하다는 거고 적은 돈으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게다가 지난 1월 30일에 역사적으로 최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된 조정도 없이 곧바로 다시 강하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는 저점을 재확인하거나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요, 현재 구간, 요 구간을 지키면서 시간 조정을 거친 뒤 재상승을 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를 하면서 더 깊은 되돌림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이겠죠. 이 구간으로 확인을 하는 흐름인데요. 지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조건이 바뀌면 해석도 바뀌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점을 재확인하러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데요. 보통 고점에서의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은 매우 드물고요. 오히려 공포 구간을 한 번 더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조정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 다음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금이 이 저점을 다시 확인을 하거나 더 깊은 되돌림 구간까지 내려온다면요, 은은 변동성이 더 큰 만큼 조정폭도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금이 이 구간을 지키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는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은의 위치를 보면요, 지난 2월 6일에 63달러까지 빠지면서 장중에 0.5 되돌림 구간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반등이 좀 나온 상태에서 금의 움직임보다 좀 처져서 금의 흐름을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금은비를 보시면요, 현재 금은비는 약 60배 수준인데요. 역사적 평균 수준이 60대 1과 같아요. 그리고 저평가 구간은 보통 80대 1, 100대 1 이렇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고점인 122달러까지 올라왔을 때는요, 금은비가 40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하락의 빌미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요. 현재 금, 김프는 제로 수준인데요. 은은 약 19%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20% 이상이던 구간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어도요. 아직 많이 과열된 상태예요. 은은 특성상 개인들 참여가 좀 높은 편인데요. 계속 더 오를 거라는 심리 때문에 현물을 보유하려는 모습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김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거래량을 한번 보면요. 급락 당시에는 거래량이 엄청 늘었었어요. 그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강하게 매도,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그 후에 에너지가 감소하는 패턴이거든요. 만일 상승 구간이라고 하면요. 반등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RSI라는 지표를 보면요. 월봉 기준으로 RSI는요. 고점 당시 역대급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가 현재는 조금 내려오긴 했어도요. 아직 90 이나 되기 때문에 과열이 전혀 식지 않았어요. 진짜 큰 사이클 초입이라고 하면요. RSI는 장기간 눌림없이 다시 과열권을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역대급 RSI를 찍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라도 과열을 반드시 시키는 단계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선을 한번 보면요. 일봉상 단기 이평선인 520선을 이탈을 한 상태고요. 중기 이평선인 60선을 테스트하는 구간인데요. 만약에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평선이 쫙 벌어지면서 정배열을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은 일봉상 수렴과 재정렬을 만들어야 되는 구간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직 주봉과 월봉은 단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을 해보면 지금은 상승 구간이라기보다는요. 조정과 관리 구간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상승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다만 지금은 구조가 어떤지 그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확신의 구간은 아니고 확인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을 단정 짓지 않고 조건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로 금이 이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 지키느냐 이거거든요. 은은 변동성이 크지만 방향은 대부분 금이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이 저점을 다시 확인하고 지지를 만드는지, 그리고 바닥을 만들고 나서 다시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오는지, 이게 아니면 한 번 더 공포를 주는지, 이런 거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금이 흔들리면 은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은의 저점 형성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점이라는 건요. 특정 숫자나 가격이 아니고요. 가격의 하락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요. 거래량이 줄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붙어서 오르는 구조. 이게 나와야지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낙폭 이후의 반등이지 저점이 확인이 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과열 지표가 식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아까 봤던 RSI는 아직 높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완전히 식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은비도 정상 구간이거든요. 진짜 바닥은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끊을 때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 구간도 아니고요. 패닉 매도 구간도 아니에요. 반드시 구조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과 하락의 방향을 말하기보다는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요. 깊은 조정보다는 복잡한 조정 흐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위아래로 복잡하게 흔들어댈 거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은은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수 있고요. 재고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재고 하나로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지는 않아요. 가격이라는 건 언제나 재료, 유동성, 심리,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일 때 방향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구간보다는요. 과열을 시키는 구간에 가깝고요. 저는 상승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단지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확신을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과열일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요. 상승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흔들리는 구간일수록 믿음보다는 기준이라는 게 더 필요한데요.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흐름을 먼저 읽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함께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브레이크였습니다.